자, 145쪽에 1010번은 기호로 나타내시오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거 강조했죠? 여러분 A를 쓸 때 그냥 마이너스 5라고만 하지 말고 A 괄호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그치?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수직선에서 좌표를 제대로 표현한 거다. 그 다음에 B는 도현아 뭐야? B는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치? 정확하게 이렇게 B 괄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틀립니다. C는 1, 시험에서 이렇게 안 하면 틀리죠.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 형식을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도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했잖아. 그치? 요렇게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1011번으로 가서 요거는 마이너스 3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여기다 찍고 A. 그 다음에 2분의 3이면은 1과 2의 중간이죠. 1과 2의 중간. 여기다가 B. 요 표시도 해줄게요. 이렇게. 딱 중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0이니까 C는 0에다가 찍고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여기를 3등분 했을 때 마이너스 1에 더 가까운 지점,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띡, 띡, 띡 이렇게 3등분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D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12번으로 가서 1012번에 A의 좌표는 주원아 뭐지? 그렇지. 이것도 순서상 나타낼 때 이렇게 앞에다가 A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연아 B는 그렇지. B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은아 C는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지우 D는 3,0. 그 다음에 지원이 E는 1,2. 그쵸? 네, 이렇게 써주시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거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1013번은 이제 찍으면 되죠? A, B, C, D를 찍으면 되는데 A는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겠고, 여기가 A. B는 3,3이니까 여기 1, 4분면에다 찍으면 되겠고, C는 3, 마이너스 2니까 여기, D는 0,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잘 그림 보시고 맞게 찍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1014번은 요거는 제2사분면, 15번은 제1사분면, 16번은 제3사분면, 17번은 제4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제4사분면, 19번은 제2사분면, 20번은 제3사분면, 21번은 제1사분면, 그 다음에 22번에는 4,6, 23번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24번은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25번에 1번은 25분, 2번은 1.5km, 3번은 5분, 그 다음에 26번은 디귿, 27번은 기역, 28번은 니은입니다. 자, 혹시 여기 지금 채점한 145쪽에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146쪽에는 1032번. 요거는 상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 일단 답은 2번이거든요. 답은 2번인데 요거는 잘 써보면 되죠. A 주머니에는 1, 2, 3, 4라는 4개의 공이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 2, 3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A에서 숫자 하나랑 B에서 숫자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순서쌍을 이렇게 하나 만든다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전체 순서쌍은 몇 가지일까요? 그냥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종류 총 12개겠죠. 왜냐면 이 앞자리에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뒷자리에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총 12가지겠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수가 더 큰 순서쌍만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앞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면
뒤에는 무조건 1밖에 안 되지, 그치? 얘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되니까. 자, 앞자리에 3을 집어넣었으면 우리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4를 집어넣었으면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차근차근 써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요 페이지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1031번의 답이 31번의 답은 불러봐, 주원이가. 1,5, 음, 6,1, 6,2 6,5, 뭐라고? 6,2, 어, 6,2랑 2,5, 2,5? 2,5가 되나요? 2,2, 2,6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랑 뒤집은 거 5,1, 그리고 2,6이랑 뒤집은 거 6,2, 이렇게 네 가지죠, 그렇죠? 자, 또 이 페이지 질문 있나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047번, 147쪽으로 가서, 자, 여기는 상문제는 없고 질문하고 싶은 거. 불러봐. 4,3이 나왔다고요? 자, 이거 그려봤니? 야, 이걸 안 그리고 풀 수가 있니? 그럼 AB를 그렸으면은, 자, AB를 잘 그렸으면 마이너스 4,3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A점이 있죠.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점은 4, 마이너스 3이니까 4,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4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에서 여기가 B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BCD라는 그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잖아. 그치? 근데 지금 AB라는 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AB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내가 만들려는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정사각형을 내가 만약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원점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나는 정사각형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정사각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도연아 앞에 봐, 앞에 화면 봐, 화면 다리 집어넣고 일곱 돌려. 자, 요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정사각형은 지원아 한 변이 얼마짜리 정사각형이야? 그죠? 요 변이 이제 이 정사각형이 한 변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니까 한 변이 8짜리 정사각형을 만드는 중이잖아. 그러면 여기도 8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아? 이 길이가 8이 되게. 그지? 그러려면 이 점의 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잡아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3보다 8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5로 잡아줘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뭘로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4,5로 잡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알파벳 순서가 지금 사각형 ABCD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를 갑자기 D라고 잡잖아? 그러면 이건 ABCD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ABDC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 ABCD라는 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C가 돼야 되고 여기가 D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C점, D점이 정확하게 C점이 4,5, D점이 마이너스 4,5 이렇게 쓰셔야만은 정답입니다. 자, 또 이 페이지 질문 있나요? 1039번. 질문? 답 확인 불러주세요. 플러스 3 맞습니다. 자, 또 147쪽의 질문. 넘어갈게요. 148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상문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46번. 도현이 이거 맞았나? 아, 이거 틀렸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방법 알죠? 네모 그린 다음에 맞아.
얘를 완전히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짜투리에 있는 애들을 빼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는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야 돼.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 3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편하게 풀기 위해서 좌표를 좀 써놓을게요. 요 A가 지금 주은아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3이죠? 그리고 여기는 몇 컴마 몇 같아 여기? 그치, 5,3인 것 같고, 여기는 그치, 5, 마이너스 2. 여기는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7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점의 좌표가 지금 5,1이니까, 그치? 5,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고? 2가 되겠고, 요 밑에는 얼마일까? 3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3이 되겠고, 요 길이는 얼마일까? 그치? 요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찾을 수 있겠네, 그치? 도연아, 겉에 있는 직사각형은 넓이가 얼마고? 35에서 이제 삼각형을 3개를 빼면 되죠, 그쵸? 자, 요쪽 거부터 요 놈의 넓이는 얼마죠? 7이죠, 7. 그 다음에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9라고 쓸게요. 그리고 요 놈의 넓이는 10이지, 그치?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여기 안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치? 요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 몇 번 봤죠? 그럼 35에서 7하고 10을 먼저 빼면 이제 18이거든요? 18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얘가 2분의 36이니까 2분의 27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분의 27.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소수로는 13.5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또 148쪽에 질문 있나요? 뭐 나왔어? 6 맞습니다. 45번. 4번 맞습니다. 또 148쪽에 질문. 도연아, 앞에 봐. 왜 이렇게 지원이 좋아? 근데 너네는 그러면서 왜 맨날 붙어 앉아? 제가 여기 먼저 앉았어요. 여기 원래 내 고정수. 도연이가 여기 앉아. 자, 148쪽 질문 없죠? 149쪽으로 가서 149쪽에도 상문제는 없고요. 149쪽에 질문. 없나요? 149? 넘어갈게요. 150쪽에 자, 여기는 먼저 상문제들부터 풀어볼게요. 1056번부터 볼게. 주은이 1056번 맞았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 근데 절대값은 B가 더 커.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 B-A는 부호가 무조건 뭘까요? 마이너스겠지, 그치? 왜냐면 B 자체가 음수였고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면 요 빼기하고 요 플러스하고 자리가 바뀌면서 요거는 마치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와 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요거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서 요것만 보고는 결과가 양일지 음일지 모르지만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요럴 때는 절대값이 더 큰 놈을 따라가는 거잖아, 부호가.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므로 이 주어진 점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다? 제 3, 4분면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61번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주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1061번. 자, 여기서는 주원아 AB, A 플러스 B가 제1사분면 위의 점이라 그랬잖아.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A와 B는 뭐라고? A랑 음. B는 둘다 양수다. 그렇지. 곱해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곱해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더해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만 이럴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이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요거가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A와 B의 부호가 같으니까, 자, 얘는 부호가 뭘까 주원아? 그치? A분의 B는 양수였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음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얘도 부호가 뭘까? 얘도 마이너스겠네. 그치? 그러므로 이 점은 몇 사분면의 점이고? 3, 4분면의 점이고,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3, 4분면에 있는 점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부호만 잘 따져볼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자, 또 150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150쪽 없나요? 넘어가. 자, 그럼 151쪽으로 갈게요. 151쪽에서는 1066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우 요거 맞았나요? 틀렸어요? 그럼 지우 한번 풀어보자. 이거 P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A라고 했네. 그치? 지우야, 우리 저번 시간에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무슨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에 B점은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어떻게 될까? 2, 3. 그 다음에 C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지.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 본다면 P점은 마이너스 2, 3이니까 여기 찍힐 거고요. 여기가 P. 그 다음에 A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찍힐 거고 A. 그 다음에 B점은 2, 3이니까 여기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C점은 2,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찍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한 사각형이면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지우야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까? 4겠죠?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6이겠지? 그치? 센티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6이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구나? 20cm인지 몰라? 2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 이렇게 쓰시면 끝. 자, 또 151쪽에 질문 있나요? 60 5번에 몇 번? 2번 맞아요. 도현이는? 3번에 마이너스 8 맞아요. 63번 마이너스 8 맞아요. 지효 또 있어요? 5번 맞습니다. 64번에 5번. 자, 넘어갈게요. 152쪽으로 가서 여기는 상문제가 하나 있네요. 71번부터 볼게요. 71번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지금 놀이기구의 높이네. 그치?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놀이기구의 높이네.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뭐 있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롤러코스터? 디디디디디 올라갔다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 앞으로 가다. 슉 내려갔다가 잠깐 띠리리리 가다가 올라갔다가 또 마지막에 쳐 떨어지는 뭐 그런 놀이기구인데, 그 놀이기구를 지금 처음에 0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니까 다시 지면에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요거겠죠. 8분이겠죠. 8분. 이제 8분이고, 자, 2번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근데 이 놀이기구는 문제 이 말이 중요하네.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놀이기구네. 그치? 그럼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이거는? 약간 왜 그 자이로 드롭 같은 건데 좀 작은 거 있잖아. 그 어린이들 타는 거 이렇게 확 올라가
그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처음에 딱 출발해가지고 90m까지 쭉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요만큼이 지금 움직인 거리로 따지자면 90m만큼 간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지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정지해 있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지. 요게 몇 미터야? 90m 높이에 있다가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 거기요. 여기. 거기는 45. 45겠지. 지금 90m에서 45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아래로 45m를 내려온 거지, 그치? 아래로 45m 내려온 거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몇 미터 올라간 거지? 그치? 두 칸이니까 한 칸이 15m씩인 거니까 여기가 30m 올라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쭉 떨어지죠? 여기서 쭉 떨어지는 거 요게 몇 미터냐면 지금 75에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진 거잖아. 여기가 75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간 거부터 다 더해버리면 처음에 90만큼 올라갔다가 45 내려왔다가 다시 30 올라갔다가 75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걸 다 합쳐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시환아 답이 얼마야? 240m가 총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52쪽에 또 질문 있나요? 1069번에 1km 맞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153페이지로 갈게요. 여기에는 질문하고 싶은 거 넘어가요? 마지막 페이지 154페이지는 일단 상문제가 1079번인데 이거는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일정한 양의 물을 물을 빼내는 거구나. 물을 빼내려고 할 때 물의 높이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일단 물이 여기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요때는 높이가 빨리 줄어들까요? 천천히 줄어들까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빨리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면 통에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밑에서 빠지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여기서는 좀 빨리 내려가다가 이제 통이 이제 넓어지면은 그때는 내려가는 높이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지 상대적으로. 그치? 그게 정확하게 딱 지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여기는 속도가 빠르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여기는 속도가 느리게 빠져야 됩니다. 그치?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를 본다면 빠르게 빠지다가 느리게 빠지는 건데 그게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죠 지금. 정확하게 딱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오다가 딱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선 형태로 탁탁 꺾이겠죠. 높이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러면 154쪽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77번이 이런 거 같아요. 77번에 2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단원으로 가서 158페이지로 가봅시다. 158쪽으로 가면 정비례, 반비례가 나오죠. 정비례, 반비례. 자, 우리 복습 좀 해봅시다. 정비례가 뭐였고 반비례가 뭐였더라?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서 맞아. 개념적으로 정비례는 X값이 2배, 3배 증가할 때 Y값도 2배, 3배 증가하는 것이었고요.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맞아. Y는 AX 모양으로 생기면 정비례라고 했습니다. A는 근데 얼마면 안 될까? 0이면 안 되죠. 그죠? A는 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반비례는 식의 모양이 어떻더라? X분의 A가 반비례였어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지? 맞아. X값이 2배, 3배로 늘어날 때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 그게 반비례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비례는 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그래프의 모양이 시원아 정비례의 그래프의 모양 하면 어떻게 표현하지 말로? 뭐라고? 우상향이요? 정비례가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정비례가 무조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정비례라고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어디를 지나는 무슨 선? 원점. 그치, 그거 물어본 거야. 원점을 지나는 무슨 선?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죠? 그렇다면 반비례는 뭐죠? 반비례. 반비례의 모양은? 그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그치, 매끄러운 곡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정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원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그래프도 존재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의 그래프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빨간색 같은 방향을 어느 방향이라고 하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럼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한다, 이 그래프는 A 값이 어떨 때 나오는 그래프더라? A가 0보다 클 때 나오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위라는 방향 자체가 주은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x 값이 뭐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 증가한다. 그치? 위는요? 누가? 방금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x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럼 위라는 방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게 무슨 축이야, 준아? 이거 x축이죠. x축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여기다 x라고 쓰는 거 알죠? 그죠? 이게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져요. 그럼 이건 무슨 축이에요? y축이지. y축은 어디다 화살표하지? 위에다 화살표하고 이렇게 y라고 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위로 갈수록 y값이 커져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좌표 평면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오른쪽, 위라는 방향은, 자, 오른쪽이 무슨 뜻? 오른쪽이 무슨 뜻? 그림을 봐, 그림을. 안경 어딨어?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x값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위는 무슨 뜻? y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라는 방향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 한 묶음으로 다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초록색은, 지우야, a가 어떨 때 만들어져요? 그렇지, a가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지고, 이런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 그러지? 오른쪽 아래라고 말하죠. 그쵸? 왼쪽이라고 안 합니다. 항상 오른쪽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 이렇게 말해야지 혼선이 없어. 왼쪽까지 쓰기 시작하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항상 오른쪽 위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은, 지우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 x가 증가할 때, 그렇지, y값은 감소한다 이런 의미까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었지? 그래프가 경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치? 경사가 높아지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호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금 말한 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그래프의 방향만 알면 당연히 보이는 거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1사분면, 3사분면 지나는 거고, 초록색은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비례로 가서, 반비례는 일단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죠. 요렇게 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빨강이 지금 한 세트인 거고,
이 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빨강처럼 그려지는 게 주원아 A가 어떨 때죠? B가 음. 0보다 그쵸. A가 0보다 클 때고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A가 0보다 클 때 지금처럼 어느 4분면에 그려진다? 1, 3 이제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진다.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된 게 A가 어떨 때?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연아, 아까 정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죠? X축에 가까웠죠. Y축에 가까웠죠. Y축에 가까워진다. 경사가 높아진다 그랬지? 그럼 반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떨까? Y축에 X축에 가까워. 좌표 축에 가까워. 맞아요. 반비례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예를 들면 이 빨간 그래프보다 A의 절대값이 좀 더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축, Y축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A값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좌표축에 가까워져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하늘색처럼 그려지는 게 A의 절대값이 작은 거고요. 파랑처럼 그려지는 게 A의 절대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X, Y축을 모두 말하는 거지.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문제 풀던 내용 중에 요거 아마 기억날걸? 자, 만약에 요 빨간 그래프가 y는 x분의 5의 그래프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빨간 그래프가 y는 x분의 5라는 반비례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 만들면 이거 넓이가 무조건 얼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넓이가 5가 된다 그랬어. 그치? 요렇게 그리든 뭐 요렇게 그리든 요렇게 그리든 아무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0,0이라는 원점 요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린다면 무조건 넓이가 요 놈과 똑같아요. 이것도 기억했죠. 그쵸? 요거 갖고 문제 많이 풀었었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반비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107번 볼게요. 1107번 160 160쪽에 1107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우부터 한번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해 볼게. 1번 x랑 y 사이의 관계식 쓸 수 있겠니 지우야? y는 그쵸. y가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x분의 90 맞고요. 그 다음에 시완이 2번 1m의 무게가 20g인 철사 xm의 무게 맞죠. y는 20x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준이 3번 200g의 물에 소금 xg을 넣어 만든 소금물의 농도 농도는 어떻게 구했지? 그렇지. 그럼 지금 소금물이 얼만큼이라고 말해야 돼? 그렇죠. 소금물을 그냥 200이라고 하면 안 되고 200 플러스 x라고 해야 돼. 그거 분의 분자에는 얼마? 지원아 이런 거 쓰는 거야. 그죠? x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도연이. 마름모의 넓이. Y는 16x 그냥 16x? 나누기 맞아요. 나누기 해야죠. 그러니까 y는 결국 8x가 되겠죠. 그죠? 나누기까지 생각을 하면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주원이. Y는 50 그렇지. 기본적으로 50이 들어있었고 1분마다 2씩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50 더하기 2x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식으로 다 표현을 했고요. 그럼 우리 지원이가 여기서 정비례에 해당되는 걸 골라볼까? 2번과 4번. 그쵸? 2번과 4번이 정비례고 1번은 뭐예요? 반비례지. 1번은 반비례.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정비례를 고르면 2번과 4번.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110번 보겠습니다. 1110번은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이게 주은아 무슨 말이지? 딱 세 글자로. 자, 그럼 정비례라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y는 ax라고 딱 쓰는 거야. 정비례니까. y는 ax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할 텐데 근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5다 그랬잖아. 이거는 하나의 순서상을 지금 말해준 거죠. 마이너스 3, 15라는 점을 지나가 이런 뜻이니까 이 좌표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어떻게 돼? 15는 오케이. 그럼 a가 얼마구나? 자, 그럼 옛날에 엄청 많이 얘기했죠? a 값 찾았으면은 반드시 요 식을 완성시키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요렇게 완성을 시켜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y가 그럼 마이너스 20일 때 x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완성된 식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20을 넣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이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려면은 x에 얼마 넣으면 되겠어? 4 넣으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처음에 문장을 읽으면서 보내줄까 말까? 맞춤 보내주기. 맞춤 보내줄게. 자,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정비례라는 것을 파악하고 y는 ax라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113번 지원이가 한번 해볼게. 자, 어떤 빈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는 1분 동안에 2cm가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일단 물을 넣은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수면의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뭐라고? y는으로 얘기하지. y는 ex 맞지? 이렇게 쓰는 거지? y는 ex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물통의 높이가 60이 됐다 그랬으니까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높이 y가 6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y 자리에다가 60을 넣으란 얘기죠? 그럼 x는 뭐가 돼? 30. 그러면 몇 분? 30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갔다 오시고. 자, 그럼 1118번으로 갈게요. 자, 그럼 정비례 관계 요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어떻게 써 있는 게 좀 더 우리가 보기가 편할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그쵸, 요렇게 딱 앞으로 빼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이제 a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현아, 저렇게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2, 4분면과 또 어디를? 어디?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높이가 y축에 가까울까요? x축에 가까울까요? 그죠? 이 값은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꽤 작죠? 그죠? 절대값이 1보다 더 작죠? 그러면 경사가 높을까? 경사가 낮을까? 경사가 낮죠? 그래서 경사가 낮은 요런 느낌의 그래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요걸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고 8,2를 지난다. 이거는 사실 대입해 볼 필요도 없는 게 8,2면은 여기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이 그래프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4분면 자체가 안 맞아요.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난다. 요게 어때? 요게 맞는 거고. 주은아 아까 전에 얘처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그 말도 맞지만 내 질문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 오른쪽이 무슨 뜻? x값이 증가 할 때 지금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잖아. 그럼 오른쪽 방향 때문에 x값이 증가, 아래는? 그러면 4번처럼 말하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죠? 4번 같이 말하려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한테 말하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그쵸?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도 거꾸로 말했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23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주원이가 한번 해볼게. 다음 정비례 그래프 중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주원아. 뭐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요? 어? Y축에 가장 가까운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중요해? 어? 분수? A의 크기? 뭐가 빠졌어?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죠? 아까 전에 어떨수록 Y축에 가까웠니? 정비례 그래프가. 뭐가 클수록? A가 클수록이었나? 뭔가 허전하지 않아? 몇 쪽이었지? 158쪽에다 그랬나? A의 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포인트는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야. 그러면 지금 요 문제도 딴 거 볼 필요 없죠. A의 절대값만 보면 되지. 절대값만. 그러면 절대값을 쫙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커요? 5번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부호 떼버리고 절대값으로 비교해보면 5번이 가장 크니까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5번입니다. 바로 푸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63쪽에 1127번으로 갈게요. 자, 1127번은 지우야, 딱 봐도 뭐 해보라는 문제야? 대입해보라는 문제죠? 당연히 3,-15를 먼저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야 누구 값이 나오니까? A 값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A 값 찾았으면 정비례 관계식을 완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점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자, A부터 대입해 봅시다.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오케이. 그럼 A가 얼마구나? -5.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5x 이렇게 정비례 식을 완성을 해주시고, 완성된 식에다가 이제 두 번째 점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B는 10 이렇게 되게 돼. B는 10. 자, 그럼 B에서 A를 빼세요.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답은 얼마일까? 15가 되겠네요. 15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 갔다 오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2번 볼게요. 요거는 누가 해볼까? 시완이가 한번 해볼까?
자, 시원아, 이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무슨 그래프구나 라는 게 보여? 정비례 그래프구나. 그럼 어떻게 출발해야 돼? 4는 뭐라고? 마이너스 4는 일단은 정비례 그래프구나 했으면 뭐라고 먼저 쓰는 게 편할까요? 그치, 그거부터 쓰는 거야. y는 ax부터 써? 정비례니까. 그리고 그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몇 컴마 몇을? 몇 컴마 몇을? 그치,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컴마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이 정비례 식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어떻게 돼, 식이? 마이너스 5 a. 그럼 a는 얼마? 5분의 3. 그럼 답은? y는 5분의 3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요게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마찬가지로 딱 보고 정비례네 그러면 y는 ax부터 적으시고, 반비례네 그러면 y는 x분의 a부터 적으시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35번으로 가서 요거는 도현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도현아, 지금 Q점의 좌표가 10,0이래요. 여기가 10,0이면은 이 Q라는 점과 P라는 점은 서로 X좌표가 어떨까요? 똑같죠?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치? 그럼 P라는 점도 X좌표가 10인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P라는 점의 Y좌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쵸? 왜? P라는 점은 요 정비례 함수 위의 점이잖아. 정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값이 10이라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Y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지원아? 그럼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돼? 6. 그러면은 저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다 파악했네.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얼마다? 6이다. 그럼 넓이가 얼마겠구나? 30이겠구나. 그쵸? 30.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여기까지 잘 구해놓고 저기다 이제 뒤에다가 막 제곱 센티미터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30이라고만 쓰라 그랬죠? 좌표 평면에서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40번 보겠습니다. 1140번은 반비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요거는 주말이 그래, 지원이가 해보자.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아까처럼 식으로 한번 다 써보자, 지원아. 자, 1번만 불러줘. Y는 y는 4x 맞아요, 그죠? y는 4x. 그 다음에 2번은 도현이가 불러줘. 얘는 24 빼기 x 그렇지. x랑 y를 합치면은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24 빼기 x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원이. Y는 3x.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y는 3x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주은이. Y는 800x 빼기 5000이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지 않나? 그럼 내가 만약에 쿠키를 3개 사면은 2400 빼기 5000이면은 그렇지. 내가 낸 돈에서 내가 산 물건의 가격을 빼야 되는 거니까 5000 빼기 800x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지우. Y는 X분의 10. x분의 10 곱하기 100. 근데 곱하기 100은 위에다 붙이면 되죠, 그쵸? 그러면 x분의 1000 여기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식으로 다 완성했는데,
시완아, 이 중에 반비례는 5번이죠. 5번만 반비례고, 그럼 정비례는 몇 번? 1번과 3번이 정비례죠. 그쵸? 그럼 2번이랑 4번은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고다. 그쵸? 답은 5번. 갔다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1143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또, 자, 요 부분.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요거를 지원아 딱 세 글자로. 반비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x랑 y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란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라고? 그렇지. y는 x분의 a라고 먼저 쓰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 좌표 그 순서상으로 쓰면 뭐예요? 5,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을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5분의 a. 그럼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0. 자, a 값 찾았으면은 항상 어떻게 해라? 완성을 시켜라. 반비례 관계식을 완성시켜. 그럼 뭐가 돼?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렇게 완성된 식에다가 이제 x가 4일 때 y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면은 y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정비례랑 똑같은 문제죠. 정비례가 반비례로만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1146번 볼게요. 자, 요거는 누가 해볼까? 시완이가 한번 해볼게요. 속력이 일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반비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 시완아? 그치. y는 x분의 a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정하면 돼. 뭐 x랑 y 중에 뭐를 진동수로 놓고 뭐를 파장이라고 놓을까? 파장을 x로 놓을까? y로 놓을까? 그럼 y를 파장이라고 생각하고 x를 그러면 진동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 조건은 파장이 2일 때 진동수가 170입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각각 x, y 자리에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지 않을까? a 값이 얼마 나올까? 그쵸. a 값이 340 나올 겁니다. 집어넣으면 y 자리에 파장 2가 들어가고 x 자리에 진동수 170이 들어가면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170 곱하면 a가 340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a 값 찾았으면 어떻게 해? y는 그치. 요렇게 반비례 관계식을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장이 5인 그랬으니까 y가 5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 y 자리에다 5 집어넣고 x 찾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었어. 그러면 요럴 때 x랑 5랑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나누면 얼마야? 68. 그치? 그래서 x는 68이니까 1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를 더 나갈까? 베이직센 나갈까? 이걸 합시다. 차라리. 베이스. 이걸 합시다. 이걸 합시다. 페이지는 진짜 안 돼요. 쟤는 합시다. 페이지는 안 돼요. 아, 저책 두 개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쪽지 시험 보자. 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숙제가 자, 일단은 그러면 요 책은 숙제를 여기까지 166까지로 하고요. 우리 금요일 날 안 오잖아. 그지? 이거 언제까지만 하면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밀어놓지 마시고 나눠서 잘 하시고